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발생해서 완전히 국제전으로 번질 이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개입을 하고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군, 그리고 니제르의 바로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의 강국이죠. 군사강국 나이지리아가 개입하겠다 라고 해서 거의 뭐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 자, 정말 야, 이거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에서 대북 심리전 부대, 부서를 대폭 강화, 신설해서 북한 체제를 거의 전복하는 이런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북한이 지금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총선을 쯤해서 뒤집어버리기 위해서 김영철이를 복권을 시켰답니다. 김영철이가 바로 대남 공작 전문가죠. 그래서 그런 작업에 우리도 대응 차원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남북 합의서를 정지시키고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니제르 사태가 결국 아프리카 북서부 권역 국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국제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가 니제르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니제르 쿠데타 주도 세력에게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의 복권과 그 시한을 최후 통첩했던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 일명 에코와즈가 2만 5천여 명의 병력으로 니제르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나이지리아 현지 라디오 방송 RFI가 현지 시각 8월 8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에코와즈가 바줌 정부의 복권을 목표로 니제르에 연합군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군을 중심으로 한 최대 2만 5천여 명의 병력이 니제르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에코와즈는 지난 7월 26일 니제르 쿠데타 직후 성명을 내고 일주일 이내에 바줌 대통령을 복권시키지 않으면 아프리카 지역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에코와즈의 이번 경고에 대해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는 니제르에 대한 그 어떠한 군사 개입도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는데요. 미국과 UN, EU 등이 시도한 중재 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 이제 군사적 충돌만 남은 상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뒤 미국과 프랑스, 알제리, 나이지리아, 세네갈은 바줌 대통령의 복권과 이를 위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항해 쿠데타 세력은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바그너 그룹과 손을 잡았는데요. 이 때문에 에코와즈가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경우 전쟁은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쿠데타 세력의 무장 수준과 병력이 매우 형편없고, 니제르에 프랑스군과 미군, 이탈리아군 등이 주둔하고 있어 이들과 나이지리아군이 합세할 경우 국제연합군의 쿠데타 진압작전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 실장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여기에 군부가 가세를 하고, 그러나 기존 내각은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고, 총리 등 바줌 대통령의 측근들, 기존 내각 인사들은 미국과 프랑스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프랑스가 이 니제르 사태에 개입할 명분은 갖추어졌죠. 왜? 총리가 도와달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니제르 육군은 한 14,000에서 16,000 정도의 아주 적은 병력입니다.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해군은 없고 공군이 아주 조금 있는데, 공군은 이 쿠데타에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미군이 지금 이 니제르에 1,100명이 주둔하고 있고, 프랑스군이 1,600명 주둔, 이탈리아군이 400명 주둔하고 있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권을 얻고 있는 어떤 그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 병력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여기에 미군, 프랑스군, 이탈리아군만 하더라도 거의 3,000명 정도가 되죠. 이 정도 병력이면
사실은 뭐 공군 지원 받고 작전하면 니제르군 14,000에서 16,000명 바로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나이지리아가 개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이 지역이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인데 여기에서 니제르, 말리,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기니 이런 나라들이 니제르 편을 들고 있고 특히 말리, 부르키나파소 이런 곳은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다가 말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군이 빠지고 나서 바로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러 성향 국가가 되어버렸고 말리는 니제르는 아직 러시아 세력이 안 들어와 있어요. 왜냐? 미국과 프랑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쿠데타 세력이 엎어버리고 미국, 프랑스 무시하고 바그너 그룹을 끌어들여서 그들과 같이 사업을 하겠다. 다 이권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고 나이지리아 여기는 육군 병력이 16만 명이에요. 뭐 완전 니제르의 10배죠.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 알카에다라는 이 테러 단체가 있죠. 그 알카에다의 분파인 보코하람이 아주 세력이 큰데 그 보코하람하고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지리아군은 꽤 강병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여기 있는 이 회색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 쿠데타를 반대하는 나라들이에요. 뭐 가나 또 세네갈 뭐 이런 나라들. 여기에 과거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아닌 한 5년 전 대한민국의 완전 최고 우방이 있네요. 감비아. 도대체 어떻게 국가가 생긴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좁은 이런 나라죠. 감비아 여기 있네요. 감비아도 니제르 쿠데타를 반대해요. 자, 이래서 세네갈과 나이지리아가 이 주축이 되어서 한 2만 5천 명의 군대를 파병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6,000명, 14,000명 정도밖에 없죠. 거기다가 미군 프랑스군 있죠. 그래서 한번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또 이게 바그너 그룹이 빨리 신속하게 들어가서 니제르 쿠데타 세력을 도와줘서 바그너 그룹과 이런 그 나이지리아군 그리고 프랑스 미군과 전투가 벌어질지 그러면 러시아 정부는 또 어떤 스탠스를 잡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나이지리아는 이 쿠데타 이런 것들이 자기네 나라로 전이될 것을 우려해서 지금 바로 개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살펴보고 중요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토마스 암초로 향하는 필리핀 정부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한 뒤 이 일대 해군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산둥 항모전단이 이동 중인데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롤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해당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미중 항모 대치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분쟁 수역인 토머스 암초의 필리핀 해상기지에 물자를 실어 나르던 필리핀 관공선에 중국 경비함이 물대포 공격을 가해 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로 항모전단을 접근시키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8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중국은 8일 외교부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필리핀이 중국령 난사군도의 러나이자오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이곳에 좌초를 핑계로 설치된 군사시설을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같은 날 관영 매체 환구15 사설을 통해 중국 해경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필리핀 선박에 직접 공격을 가하면 침몰할 수 있어 아량을 베풀어 물대포를 쏜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배였으면 훨씬 더 강하게 공격했을 것이라고 필리핀을 위협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파라셀 군도 일대에서 훈련 중이던 산둥 항모전단을 남진시켜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미 항모전단도 즉각 남중국해로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차 호주 북부 해역에 전개되어 있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은 8월 8일 술라웨시 해에서 발견됐는데요. 레이건 전단은 필리핀 만다나우 섬 방면으로 항해하며 남중국해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전개할 경우 올해 1월 니미츠 전단과 산둥 전단의 대치 국면에 이어 두 번째 대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과연 관영 매체 주장대로 미 항모 전단이 나타나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지금 조그만 배가 하나 가고 있고, 해경 경비함이 있죠. 해경 경비함이 물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배가 필리핀의 관공선이에요. 그래서 이 물자 보급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토머스 암소라고 스프레틀리 군도.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프레틀리 군도인데 중국어로는 그 한자로는 남사군도. 예, 여러분들 남사군도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셀 군도. 하이난다오 해남도와 베트남 앞에 있는 파라셀 군도는 서사군도. 그리고 여기 필리핀 앞에 있는 이 군도는 남사군도. 그런데 영어로는 스프레틀리 군도. 그래서 이 스프레틀리 군도의 토머스 암초라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필리핀 땅이야 라고 하는데 중국은 무슨 소리야? 이 남중국에 전부 다 우리 거야. 남의 구단선. 이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필리핀이 이 지역에다가 상륙함을 보내서 상륙함을 좌초를 시켰어요. 그래서 상륙함 좌초돼 버렸네? 이거 우리 힘으로는 끄집어낼 수가 없네? 해놓고 그 상륙함에 닷을 내리고 앵커링을 하고는 그냥 거기다가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해병대 한 10명 정도를 보내놓고 그 해병대들이 그 상륙함에서 완전 극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급이 계속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조그만 관공선이 그 한 10여 명의 해병대원들에게 물자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물자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하고 있죠. 그걸 이제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는 니들 배가 하도 조금해서 이 정도로 하고 말았는데 일본 배나 미국 배였으면 우리 더 세게 공격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꺼져.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이 파라셀 군도죠. 그러니까 서사 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훈련 섹터를 정해놓고 훈련하고 있던 산둥 항모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승산이 찍혔죠. 이 산둥 항모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가 스프레틀리 군도입니다. 필리핀 앞쪽에 있죠.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안 되지? 하고는 지금 호주 앞에서 훈련하는데 여기 지금 그 필리핀 남쪽 아닙니까? 그 남쪽으로 해서 북상하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또 이 위성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산둥 항모전단에 오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기동을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산둥과 로널드 레이건이 마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단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 수상 호위함들 그리고 수중 호위 잠수함 다 세팅된 이런 상황인데 과연 중국이 그들이 호언장담했듯이 미국이나 일본 배에서 우리 진짜 세게 공격했어 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미국이나 일본이라고 한 바로 그 미국의 큰 배가 오는데 크니까 얼마나 세게 공격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이버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전 체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던 대북 심리전 대응 조직이 부활해 북한의 사이버 선전전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내년 대한민국 총선 전국을 겨냥해 사이버 선전전과 심리전 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을 통일전선부로 복귀시켰으며 국가정보원도 이에 대응해 관련 부서 신설과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내 매체들에게 대북 심리전국을 2차장 산하 1급 독립부서로 신설했다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북한 통전부 간첩활동에 대응할 대북 심리전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정찰총국장, 통일전선부장을 지낸 김영철을 통전부 고문으로 재기용하고 내년 총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에 맞춰 대대적인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 심리전국 신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정보를 유입하는 공세적 대북 심리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북한이 사이버전을 통해 댓글 공작 등 선거에 개입할 경우 우리도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 공작 맞불을 놓겠다는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 부서에도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통일부 역시 남북 합의서 효력을 대통령이 정지하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법률 검토 내용을 내놓았고,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 때 해체되었던 사이버 사령부 산하 심리전 조직 부활과 임무 재개를 검토 중입니다. 북한은 댓글 부대는 물론 국내 간첩단을 동원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원하고 이들의 세력 확대를 꾀하며 국내 정치에 직접 개입해 왔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친북 세력이 당국의 정당한 4세대 전쟁 수행을 정치 개입이라고 매도하며 무력화시켰던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안보 당국의 총력전 수행에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네, 국정은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김영철이를 재기용하면서 사이버전 강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2차장 휘하, 그러니까 차관급 휘하에 거의 차관복급의 심리전 전담 부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급도 높고 규모도 크고 이런 부서가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때 그 부서를 다 없애버렸죠.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할 것 없이 심리전 부서를 다 없애버렸죠. 그걸 지금 다시 재가동하는 건데, 아니 국가에서 심리전 부대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21세기는 4세대 전쟁, 즉 심리전이 포함된 이 4세대 전쟁으로 적을 무력화시키고 분열시켜서 적을 약화시킨 다음에 어떤 그 전통적인 밀리터리 파워로 때려서 경멸시키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21세기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그 항우와 유방이 싸우던 그 시절에도 사면 초가,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게끔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약화시키는 이 심리전 있었죠. 수천 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적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4세대 전쟁이 지금은 완전히 그냥 빛을 발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권이 전복되는 이런 개가도 북한 입장에서는 올렸지 않습니까? 정말 치욕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 이건 사실로 확인된 북한의 지령들입니다. 북한 측 지령이 2019년 6월에 댓글팀을 동원해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 게시 지시를 했다. 이를테면 우리 신영균대 국방TV 이런 쪽에 아주 교묘하게 저를 비난하든지 저희 이 어떤 주장을 비난하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북한 지령 받고 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령을 내린 것들을 그대로 국정원이 검찰이 파악한 지령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21년 4월 야권 후보 대망론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 뜨고 이러니까 극우 보수단체를 사칭해 괴담을 유포하라. 저도 보수인데 이러면서 윤석열이 과거에 박 대통령을 어쩌고 이제 이런 거 하라. 그래서 이 우파 세력을 갈라치기를 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리고 그해 5월 한미일 공조 추진 시기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라고 프레임을 짜면서,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인데, 그러면서 괴물 물고기 출연 등 온라인 이 괴담을 유포해라. 마치 소가 넘어진다, 저거 먹으면 뇌에 구멍 생긴다 라고 하는 그 광우병 소처럼 괴물 물고기 출연 이 괴담을 유포시켜라 라고 또 했죠. 그래서 일본하고 계속 갈라치기를 하라. 그리고 22년 8월 이제 정권 바뀌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행 상황 보고받고 그 조직원, 혹시 여기에 이제 지령받은 조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원에 대한 수사 대응을 지시해서 조직원을 보호하라. 그리고 11월 달에 이태원에 할로윈 참사 생겼죠. 그걸 가지고 제2의 촛불 국민 대항쟁으로 승화시켜라. 그래서 대통령 퇴진, 탄핵 운동으로 승화시켜라 라는 지시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지령이 그대로 다 밝혀졌습니다. 이런 거에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전담부서를, 아주 강력한 직급의 전담부서를 만들고, 통일부에서도 남북 합의서 대통령이 정지만 딱 효력 정지만 시켜주면 우리는 바로 하겠다
저는 통일부 장관 새로 되신 분 김영호 교수죠. 정말 정말 좋아요. 이 통일부에 교류협력자가 붙은 부서 이름 다 없애. 교류협력자 붙이지 마.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4세대 전쟁 중인데 무슨 교류협력이냐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과는 교류협력이 아니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돼요. 북한 국민하고 교류협력해야죠. 언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교류협력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국방부도 심리전 부대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재가동할 검토를 한다는 건데 여긴 조금 조심스럽죠. 왜냐? 지난 정권 때 김관진 장관을 비롯해서 이 관련해서 그냥 감옥에 다 보내버렸으니까 조금 검토를 좀 더 하고 그런 차후에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한 대응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부서를 또 가동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을 했더니 이자가 지금 참여연대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그때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정원의 거짓말, 대북 심리전을 국민 상대로 하냐라는 건데, 아니 인터넷 댓글에서 네이버 다음 댓글에서 마구마구 대한민국을 흔드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건 아니죠 라고 댓글을 다는 우리 심리전 부대원들을 정치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 몰아붙이는 자들이죠. 왜? 그래야 우리 심리전 부대의 손발을 묶어놓고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협조하는 자들. 도대체 이 자들은 평생을 뭐 해먹고 사는지 어떻게 이렇게 해먹고 살면서도 잘 살고 있는지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자들 중에 또 특징이 또 있어요.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낸 사람들이 또 많아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기가 차죠. 그들이 그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어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국적을 선택하는지 저는 꼭 지켜보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우리도 니들을 그대로 공격할 거야. 맞대응을 하면은 즉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여기 MD 미사일 방어하는데 이거 하면은 이런 자들이 나서서 선거 개입이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럼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우리도 그냥 니들을 때려버릴 거야. 전단지 보내고 심리전 하고 라디오 방송하고 계속 할 거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무너지나 보자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이나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팩트 체크하는 댓글을 적는 거 이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북한 간첩들이 우리 국내 인터넷 포털에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심리전 부대원들이 공무원들이 그거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팩트체크 정도는 해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걸 못하게 하면서 그것 자체를 대북 심리전을 국민 상대로 하냐라는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손발을 묶는다는 것은 북한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정신 바짝 차리고 4세대 전쟁에 임해야 되겠다. 우리 정부는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만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